나의 인공지능 비서 혜민아, 지금 몇 시니?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빠르게 애플워치 시리즈 7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출시 전부터 미리 좀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번 신제품으로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싹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자, 제일 먼저 애플워치 시리즈 7 대체 바뀐 게 뭔가요?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손목에 이미 차고 있는 게 바로 애플워치 시리즈 7입니다. 일주일 정도 제가 차고 다녔는데 사실 이게 신제품이라는 걸 눈치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기존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면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네, 애플워치 케이스 자체의 물리적인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베젤의 두께를 40%가량 줄이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을 키웠는데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애플워치 시리즈 6, 오른쪽이 애플워치 시리즈 7입니다. 전체 화면에 가득 차는 페이스를 사용했을 때 확실히 오른쪽에서 화면이 훨씬 넓어진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보시면 시리즈 6의 테두리 폭은 3mm, 그리고 시리즈 7의 테두리 폭은 1.7mm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죠. 베젤 두께의 차이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애플워치 시리즈 6의 화면이 이렇게 좁았나? 이렇게 베젤이 두꺼웠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3 이전의 기기들은 테두리 폭이 무려 4.5mm였기 때문에 시리즈 7의 화면이랑 비교하면 50% 이상 넓어졌다고 합니다. 애플워치는 초창기 때부터 케이스 크기에 따라서 작은 모델과 큰 모델 두 가지를 함께 출시해 왔는데요. 애플워치 시리즈 3까지는 38mm와 42mm,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4부터는 40mm와 44mm, 애플워치 시리즈 7부터는 41mm와 45mm 규격을 사용합니다. 이 숫자는 케이스의 대각선 길이를 나타냅니다. 이 세대가 올라갈수록 미묘하지만 케이스 크기가 조금씩 계속 커졌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전체 시계 크기는 전혀 늘리지 않았고요. 크기가 더 커지는 걸 디자인적으로 상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서리 마감을 조금 더 라운드 형태로 다듬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나 케이스 크기가 바뀌어도 전에 쓰던 밴드를 그대로 호환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 증거로 예전에 쓰던 밴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밴드 주시죠, 대표님. 호이! 자, 여러분, 이게 애플워치 시리즈 7이고요. 이거는 제가 2015년도에 애플워치 1세대 제품을 쓸 때 같이 샀던 모던 버클 밴드인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되게 오래 써가지고 진짜 너덜너덜한데 아직도 예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자, 이거를 이번에 나온 시리즈 7에 딱 껴도 어디 보자. 짠! 완벽하게 호환이 되죠. 자, 보시면은 연결된 부위를 보면은 이 곡선도 그대로 이어지고 전혀 이상 없이 지금도 사용할 수 있게 2015년도에 나온 밴드가 호환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샀던 거지? 2019년도에 그 애플워치 시리즈 4의 에르메스 모델을 사면서 구성품으로 들어있던 스포츠 밴드거든요. 이것도 껴보면 어디 보자. 짠! 이것도 여기 곡선이 잘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혀 문제 없이 호환이 잘 되네요. 이렇게 계속 호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애플워치 케이스의 크기가 조금씩 바뀌더라도 이 밴드랑 애플워치를 결합하는 이 걸쇠 부분의 구조 자체가 1세대부터 7세대까지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밴드가 호환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애플이 갑자기 그 밴드 호환 규격을 바꿔버린다면 기존의 애플워치 유저들이 사용하던 이런 구형 밴드들은 물론이고 서드파티 업체에서 사용하던 애플워치 밴드들도 모두 쓸모없는 재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몽땅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야말로 지구에 막 엄청난 쓰레기를 투척하는 셈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싶어하는 애플이 계속해서 이 밴드의 기존 규격을 유지해줬으면 합니다. 네, 화면 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애플워치 시리즈 6에 비해서 애플워치 시리즈 7에서 화면 크기가 20% 더 넓어졌다는 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훨씬 더 체감이 됩니다. 베젤의 끝부분까지 더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화면을 표시했을 때도 조금씩 더 크게 표시되고요. 가독성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터치할 수 있는 아이콘의 크기도 조금씩 커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계산기 앱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딱 비교를 해보시면은 똑같이 코딱지만한 화면이지만 어쨌든 숫자 아이콘 같은 게 조금 더 커진 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애플워치에서 터치 조작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뭐 가끔씩 비밀번호 누를 때인데 그때도 애플워치 시리즈 7에서는 훨씬 더 누르기 편하고 실수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에 간편 답장을 할 때도 편하고요. 애플워치 시리즈 7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워치페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진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컨투어 페이스라는 건데 진짜 근사하죠? 화면 완전 모퉁이에다가 숫자를 배치해서 나는 신제품이라서 이렇게 화면 영역이 넓다라고 약간 자랑하는 느낌? 이 워치페이스에서 이쪽에 크라운을 돌리면은 보세요. 이렇게 숫자들이 일렁일렁 움직이는데 이게 되게 근사해요. 약간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그 안에 맺혀있는 그 잔상들이 바람 타고 일렁일렁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그 물방울 맺힌 그런 표면 장력 같은 느낌 있잖아. 이게 달라진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잘 활용한 그런 예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영역이 이 바깥쪽 같이 더 확장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넓어 보이고 굉장히 우아하고 예쁘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새로 생긴 애플워치 시리즈 7의 전용 페이스 중에 모듈 듀오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컴플리케이션을 가운데에 둘 다 풀 사이즈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널찍하고 크게 표시할 수 있는 건데요. 여태까지는 풀 사이즈로 한 개의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면은 나머지는 모두 좀 생략이 된 채로 아이콘 형태나 작은 형태로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크게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거지. 자, 보시면은 저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쓰냐면 제가 지금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풀 사이즈로 위치랑 시간, 내용까지 상세돼서 표시되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풀 사이즈 컴플리케이션으로 주식 앱을 꺼내놨습니다. 제가 해놓은 거는 뭐냐면 최근 조회한 주식 종목의 그래프가 표시되게 해놨는데 얼핏 보셔도 굉장히 처참하게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치 제 인생 같은데요. 자, 이거를 터치해서 들어가면 이 종목 외에도 바깥에서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개를 더 넣을 수 있는데 이 작은 거는 저는 항상 배터리를 넣어 놓습니다. 배터리가 표시가 안 되면 돌아버릴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새로운 워치OS에서 추가된 페이스인데 인물 사진 워치 페이스가 생겼거든요. 자, 보이세요? 이게 인물 사진의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피사체랑 배경의 레이어를 분리해서 그 사이에 시계 숫자를 넣어가지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워치 페이스거든요. 여기서 다이얼을 돌리면 피사체 부분만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뭔가 되게 입체적이고 엄청 예쁘죠? 다만 이게 보시면은 모든 사진에서 다 잘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사진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잘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 왜 석준이가 나왔지? 좀 잘 이렇게 안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 사진을 테스트해 보시고 예쁜 걸 골라서 좀 효과를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는 애플워치 시리즈 6에서 처음으로 화면이 큰 사이즈인 모델인 44mm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나한테 너무 큰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큰 사이즈도 착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꽤 잘 어울리기도 했고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볼 때도 시원하고 화면을 터치할 때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케이스가 조금 너무 볼드하다 보니까 뭐 원피스를 입거나 차려입었을 때 이 애플워치가 조금 너무 화면이 큰 채로 동동 떠가지고 좀 겉도는 느낌? 가끔씩 제 스타일에 안 어울리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리즈 7에서는 계속 큰 걸 써야 되나 이번에는 작은 걸 써야 되나 화면이 너무 작아서 답답할 것 같은데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시리즈 7에서 디스플레이 면적이 더 넓어지면서 고민 없이 더 작은 41mm 사이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당연히 애플워치 시리즈 6의 43mm랑 애플워치 시리즈 7의 41mm를 비교하면 41mm 화면이 더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케이스의 크기 차이에 비해서 화면 크기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컬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애플워치 시리즈 7은 새로 나온 스타라이트 컬러인데요. 이 컬러가 너무 잘 빠졌어요. 이 컬러로 이번에 아이패드도 나오고 아이폰도 나오고 애플워치도 나왔는데 저는 그중에서 애플워치에 적용된 스타라이트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애플워치의 알루미늄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훨씬 더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알루미늄을 쓰게 되는 건데 알루미늄을 이제 고를 때는 케이스 컬러가 항상 망설여지거든요. 유색 케이스를 사면은 밴드랑 좀 매치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또 그렇다고 실버를 고르면 그 알루미늄 실버 케이스 특유의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너무 춥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알루미늄 깡통 같은 느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루미늄에 살짝 스타라이트 컬러를 입히니까 그 가볍고 차가운 느낌이 많이 중화가 되더라고요. 얼핏 보기에는 실버에 가까운 것 같지만 약간 미색에 가까운 크림 컬러의 광택을 살짝 터치를 해가지고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함께 이게 세트로 들어있었던 이게 스타라이트 컬러의 스포츠 밴드인데요. 이거랑 궁합도 되게 좋고 여기다가 이제 매치를 했을 때 기존 알루미늄 케이스에 비해서 가죽 밴드 같은 것도 좀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7에서 알루미늄 케이스를 사시는 분들은 뭐 그린 케이스나 블루 케이스를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새로운 모델이니까 저는 무난하게 쓰실 거면은 스타라이트 진짜 추천합니다. 내구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체감해 볼 수 없었고요.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여러분 충전 속도 향상입니다. 아쉽게도 애플워치의 배터리 시간은 전작에 비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많은 사용자들의 원성을 샀는데요. 아마 베젤을 줄이면서 디스플레이도 키워야 했고 평상시에 밝기도 기존의 애플워치 6보다 더 밝아졌거든요. 이런 설계 과정에서 전체 크기는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배터리까지 더 넣을 여유는 없었나 봐요. 하지만 어쨌든 얘도 시계의 탈을 쓰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 없이는 이틀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좀 답답하기는 하죠. 애플이 애플워치를 오래 사용할 수는 없는 대신 충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시리즈 7의 박스 안에는 짠! 새로운 USB-C 마그네틱 급속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충전하면 스펙상 최대 33%가량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애플워치 시리즈 7을 배터리가 0인 상태에서 45분 동안 충전을 하면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신제품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케이스를 사용해서 애플워치 시리즈 7을 충전할 때만 이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만 가능한 속도입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벨킨 충전기나 애플에서 출시했던 맥세이프 듀오에서도 이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직 애플워치 시리즈 7을 사야만 이 급속 충전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충전기를 사용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밤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는 동안 잠깐 충전하고 나면 완충이 돼 있고요. 확실히 충전하는 시간이 정말 짧아졌어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착용한 채로 내가 수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트래킹하고 싶은 분들은 퇴근 후에 잠깐 충전을 하고 착용한 채로 다시 잠을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는 동안 다시 충전을 하면은 일과 시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이 충전기를 만약에 회사에서 사용을 한다면 잠깐만 빼놓고 충전을 해도 하루 종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의미가 있는 변화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한 번에 이틀 정도 가는 배터리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워치 시리즈 6랑 7을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는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워치 시리즈 7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시리즈 6를 쓰고 계시다면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그냥 2년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5를 쓰신다면 그때부터는 시리즈 5 충분히 더 쓸만한 모델이지만 고려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이 스마트워치의 화면이 커졌다는 건 꽤 큰 변화거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비교를 하실 게 가성비가 훌륭한, 아직도 현역으로 판매 중인 애플워치 SE랑 애플워치 시리즈 7 중에 뭘 살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예산이 된다면 저는 무조건 이번에는 시리즈 7을 추천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애플워치 SE로도 충분하고 굳이 애플워치 시리즈 6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가격 차이가 꽤 큰데 애플워치 SE에서도 몇 가지 고급 기능을 빼고는 빠지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작년이랑 다르게 두 워치 사이에 화면 크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새로 나오는 워치 OS도 UI가 41mm와 45mm의 그 중심으로 설계가 될 텐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화면이 작은 구형 기기를 선택을 하면 생각한 것처럼 오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GPS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애플워치 SE랑 애플워치 시리즈 7의 가격 차이가 14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규격인 이 41mm랑 45mm가 한동안 꽤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나는 진짜 오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한다면 애플워치 시리즈 7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애플워치 시리즈 7을 일주일 동안 사용해본 시점에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신지 정말 참말로 궁금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리즘 노노 구독하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시리즈 6 쓰고 있잖아요. 바꾸고 싶은 생각 혹시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 제 거 만족합니다. 애플워치로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이거 말씀이시죠? 네.
핸드폰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네, 대표님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핑이 일생에 한 번 안 됐던 순간이 있어요. 바로 대표님이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했던 순간이죠.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